자, 여태까지 한 것은 이제 정말로 기본 문법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 명령어들만 갖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전체 명령어 집합, 23개 명령어 집합에서 이제 빠진 나머지 글에 대한 것들 여기서 이제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이제 이 분기 조건들을 설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if문 또는 while문, for문, do문 이런 것들이 이제 루프를 돌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건너뛰거나 할 때에 그때 조건을 따지는 거죠. 루프를 도는 것도 조건이 맞으면 루프를 계속 돌고 아니면 빠져나가고 뭐 이런 걸 표현하고 또는 if문 같으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어떻게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적절하게 분기를 합니다. 브랜치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쓰게 되겠는데, 그래서 그 분기 조건에는 이제 컨디션 코드레이스가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연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직전에 연산한 결과가 음수였는지 양수였는지 캐리가 발생했는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항상 그 결과를 컨디션 코드레이스에다가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이제 분기 명령어에서 그 조건을 이용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 토이 CPU에서는 이제 캐리와 오버플로우는 사실은 이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수냐, 제로냐, 요 두 비트만 이용할 겁니다. 뭐, 네거티브라고 하는 비트는 직전에 산술 논리 연산을 했을 때에 결국은 음수였으면 1이고 음수가 아니면 제로인 거죠. 즉, 연산 결과의 최상위 비트 값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의 보수를 쓰기 때문에 제일 상위 비트가 1이면 무조건 음수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로 비트는 직전에 연산한 결과에 나온 그 32비트 값, 32비트 값이 정수로 제로냐 이런 얘기죠. 즉, 그 32비트가 모두 다 0일 때만 정수의 값으로 0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산 결과의 모든 비트가 0이면 제로다라는 표시로서 이 비트가 1로 세팅되는 겁니다. 컨디션 코드레이스에서 나머지들은 일단은 안 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if문이라든지 while문이라든지 for, do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루프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브랜치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컴파일을 해서 어셈블리언으로 표현할 때는 다 이런 이제 브랜치 명령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브랜치 명령어는 이제 br이라고 쓰고 여기에 이제 브랜치할 조건을 줍니다. 조건을 표시를 하고 컴마가 있고 조건에 만족이 되면 어느 주소로 가라라고 이제 주소를 지정하는 거죠. 이 주소는 역시 직접 숫자로 메모리 주소를 직접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블을 줄 수도 있고 다른 레이블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직전에 계산한 결과가 네거티브이거나 제로이면 이렇습니다. 이 각각은 하나하나가 이제 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양수냐, 음수냐, 제로냐 이 세 가지를 갖고 조합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직전에 계산한 결과가 음수이거나 또는 제로이면 둘 중에 하나라 만족이 되면 음수이거나 제로이면 4000분지로 이동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동이라는 게 뭐냐? 이동이라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매번 현재 어떤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값이 있습니다. 그 주소에서 명령을 읽어와서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 카운트는 자동으로 1만큼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명령을 읽어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 다음 명령을 차례 하나씩 실행해 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읽어올 명령어가 여기가 아니라 지정된 주소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읽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거기에 지금 그 다음 명령어는 4000번지의 메모리에 들어있는 그 명령어를 실행하겠다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다시 또 4000번지, 4001번지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례를 실행을 해가다가 실행하는 위치를 그 명령어를 다른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가서 다시 그 실행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f문을 하나 붙여봤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값이 x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값이 음수면 그것을 이제 양수로 바꾸겠다는 거죠. 절대값으로 취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냅두고
만약에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죠. 그죠? 즉, 결과적으로 이 작업은 절대값을 취하는 겁니다. x 현재 값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브랜치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게 되면 어쨌든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뭐 어딘가에 레이블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뭐 .1 해가지고 어떤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 값은 뭐 뭐든지 상관없고요. 어쨌든 값이 있다고 치면 요 부분, 딱 요 if은 요것만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x 값을 읽어와야 되겠죠. 읽어와서 요놈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load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x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는 이 메모리 내용을 읽어와서 R1에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R1하고 영하고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R1하고 영하고를 비교를 해보는데 물론 여기다가 이제 그 빼기 명령을 써도 되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냥 컴페어 명령어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R1에다가 R1 안에 들어있는 값이 현재는 뭔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뭐 이 값이긴 하겠지만 하여튼 어떤 값이라 치고요. 그래서 R1의 값을 써서 0을 빼보는 거죠. 0을 빼면 값은 안 바뀌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뺀 결과를 어디가 기록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서브트랙트 명령어고요. 이 컴페어 명령어는 그냥 R1에서 0을 빼기만 해보고 그 결과 값은 그냥 무시합니다. 대신에 그 빼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거티브인지 제로인지 캐리가 있는지 오버플로가 있는지 요 비트들은 설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캐리나 오버플로는 필요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냐 제로냐 요 비트 값은 컨디션 코드로 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x 값이 지금 같은 마이너스 23이니까 마이너스 23이었기 때문에 0을 뺀 결과는 음수였겠죠. 마이너스 23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네거티브 비트가 세팅이 되겠죠. 제로 비트는 세팅이 안 되고 원래 값이 0이었다. 그러면 0을 빼보면 결과도 역시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네거티브는 설정이 안 될 거고 제로 비트는 설정이 됐을 겁니다. 원래 값이 예를 들어서 10이었다. 그러면 0을 빼서 결과가 양수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도 아니고 제로도 아닌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명령어에서 0보다 작을 때만 이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 생각을 하면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이제 그 다음을 계속 실행하되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작업을 하는 것을 건너뛰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선 이 작업을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현재 x 값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곧 0 빼기 x가 되겠죠. 그죠? 0 빼기 x가 될 겁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선 copy 명령을 이용해서 R2 레지스트에다가 일단 0을 복사를 하고 R2 값은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빼기 하기를 현재 R2 값에다가 이게 이제 0이 들어있겠죠. R1 값은 앞에 읽고 온 값입니다. 즉 x 값이 되겠죠. 현재 x 값을 빼보게 되면 그 결과는 이제 원래 x 값의 그러니까 0에다가 그 값을 뺐기 때문에 반대 값이 되어 있겠죠. 그 결과를 다시 R1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원래 x 값에서 부호가 반대가 된 값이 들어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R1을 x에다가 기록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뀐 것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은 원래 값이 음수일 때만 실행하라는 겁니다. 이 작업은. 근데 원래 값이 제로이거나 양수였으면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로이거나 양수이면 넥스트로 바로 브랜치를 해라는 겁니다. 이 줄줄이 있는데 만약에 앞에 비교한 결과가 제로이거나 양수이면 이걸 하지 말고 넥스트 있는 자리로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죠. 이건 빼먹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셈블리 언어는 어쨌든 이렇게 if문 이런 것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줄 한 줄이 독립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순서로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뭘 실행할지는
오로지 이 브랜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다인 거죠. 그래서 차례로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오로지 음수일 때만 실행을 하고 만약에 조건이 양수이거나 제로이면 그걸 하지 말고 그냥 건너뛰어서 내려가면 또 밑에서부터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문장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언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x의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작성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C 언어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컴파일러 한다면 또 그 컴파일러는 모르긴 해도 아마 이런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컴파일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처리하는 것을 좀 더 보게 되면, 예를 들어 x가 7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실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그 결과가 음수였냐, 양수였냐, 제로였냐, 이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을 우리가 따질 때 이 브랜치 문장에서는 직전에 연산한 결과가 음수였냐, 양수였냐, 제로였냐 이것만 갖고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걸 다 0하고 비교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x에서 7을 뺀 것이 음수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 x에서 7을 뺀 결과가 제로냐, x에서 7을 뺀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으냐, 양수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0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음수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x에다가 7을 빼본 또는 컴페어를 해본 그 결과에 end가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죠. 음수이면 하는 거니까. 그 결과가 0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z비트가 1이 되어 있냐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으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n이 1이거나 z가 1이거나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요거는 0보다 크다는 음수도 아니고 제로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n도 제로고 z도 제로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양수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매표를 시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10분간 쉬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그 질문 몇 가지만 답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이제 어떤 숫자를 표현할 때에 그 16비트로 제한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나중에 사실은 자세히 하긴 할 건데 이미 그냥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R1 값에다가 30을 뺀 결과를 R0에 집어넣으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자체는. 네. 식스가 좋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실제 기계어 코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계어 코드로 32비트 기계어 코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32비트짜리 기계어 코드로 이렇게 막 011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정보를 여기다 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아주 커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위해 가지고 한 절반 정도 잘라가지고 앞에 16비트에는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쓰고 뒤에 16비트에는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 값이 아주 큰 32비트 값이 되고 32비트 값이라고 하게 되면 이 하나의 32비트에 이 전체에 대한 기계 코드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의 32비트 가지고 되질 않고 연달아 두 개를 다 써야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일단은 한 개의 명령어는 무조건 32비트로만 표현한다. 라고 일단 기본 이제 설계를 시작할 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16비트 이상 표현이 되는 그런 숫자는 아예 안 쓰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한 개의 명령어가 어떤 경우는 32비트 한 개로 되어 있고 어떤 명령어는 두 개가 나오고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실제 이제 회로로 만들 때에 회로 좀 복잡해지는 면도 있고 게다가 실행 속도도 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CPU들은 다 이렇게 제한을 가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명령어는 무조건 한 개의 32비트에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회로도 단순해지고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했고, 그러면 어떤 값에다가 이게 16비트가 아니라 좀 아주 큰 값을 빼고 싶다.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있죠. 그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역시 다른 방법들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를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만 되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그런 경우, 저런 경우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0에다가 그냥 빼면 안 되냐? 굳이 카피 R2에다가 0을 카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냥 한 줄로 될 거를 0에다가 R1을 뺀 것을 R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굳이 R2에다가 0을 카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R2에다가 R1을 빼도록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지요. 근데 이거 역시도 이제 회로 설계를 할 때에 이제 회로를 좀 단순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앞에 와 있냐 뒤에 와 있냐를 가지고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와 있는 경우와 뒤에 와 있는 경우를 각각 따로따로 만들려니까 회로가 좀 복잡해져. 그래서 그냥 숫자는 제일 끝에만 온다. 이렇게 그냥 한정을 한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제 이런 명령은 없지만 이런 식의 어떤 숫자에다가 뭘 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카피 명령을 이용을 해서 숫자 일단 다른 어떤 레지스터에 넣은 다음에 쓰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명령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곱하기나 나누기 명령어는 없지만 그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알고리즘 형태로 표현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요.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잠시 질문이 나온 거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좀 복합적인 조건문들 x가 0보다 크고 이렇게 x가 뭐 10보다 작으면 뭐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브랜치문 한 개 가지고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이런 식의 한 개만 갖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또는 뭐 줄줄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은 if 해가지고 x가 양이면 다시 여기다가 또 if 해서 x가 10보다 작으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똑같은 목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세분화를 하면 이렇게 간단한 비교 명령어들로 세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셈블리언으로 표현할 때는 이 관점에서 어셈블리언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복합적인 조건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계속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표현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정수만 쓴다라고 이제 전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작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크다, 항상 뭐 이런 것이 다 할 겁니다. 항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수에 대해서 이런 조건들을 이제 표현안에서 가지고는
작다는 n이면, 즉 음수이면 이런 얘기죠. 직전에 컴페어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음수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작거나 같다는 음수이거나 제로이면, 같다는 제로이면, 같지 않다는 얘기는 음수이거나 양수이면 이런 얘기죠. 음수이거나 양수이면. 같지 않은 거니까. 크거나 같다는 제로이거나 포지티브, 양수이면. 크다는 포지티브, 양수이면. 항상은 음수이거나 제로이거나 양수이거나. 셋 중에 항상 하나는 걸리죠, 그죠? 그래서 항상 만족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음수이거나 제로이거나 양수이거나 셋 중에 반드시 하나는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랜치 문장에서는 이런 식의 조건들을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걸 실제 이제 우리가 회로로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까 우리가 봤던 컨디션 코드 레이스의 N비트, Z비트하고 매핑을 시켜야 됩니다. 그 조건들은 실제 이제 어떻게 회로에다가 넣을 거냐는 것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나올 텐데 N비트하고 Z비트를 가지고 따지는 데다가 맞춰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일 때, 즉 음수일 때라고 하는 것은 N은 1이고 Z는 0이라 되는 거죠. 음수일 때니까. N은 1이고 Z가 0이면 이런 얘기죠. 그죠? 컨디션 코드 레이스만 보게 되면. 음수이거나 제로이면, 즉 N이 1이거나 Z가 1이거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로일 때, 즉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제로일 때는 N은 1이면 안 되는 거죠. 음수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0이고 Z가 1일 때. NP라고 하는 것은 N이 1이거나 또는 N과 Z 모두 0이거나. 그러니까 양수라는 얘기는 N과 Z 모두 양일 때가 되는 거죠. 모두 0일 때. N과 Z가 모두 0이면 그건 양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건 표시는 이제 우리가 브랜치 문장에서 우리가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표현한 거고, 이걸 실제 이제 회로로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거기 대응되는 의미로 매핑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할 겁니다. 양수라는 얘기는 N과 Z가 모두 0일 때만 그게 양수인 거죠. 그죠? 즉, 음수도 아니고 제로도 아니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ZP는 Z가 1이거나 또는 둘 다 모두 0이거나 뭐 이런 얘기죠. NZP는 N이 1이거나 Z가 1이거나 NZ 모두 0이거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에 있는 요 얘기 일단은 이제 현재로서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요건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 그러면 분기 명령을 실행한다는 것은 뭐냐? 앞에서 우리가 add, subtract, 뭐 and, or, 그 다음에 load, store 이런 명령어들에 대한 실행 얘기를 했는데 분기 명령어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회로상에서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보면 항상 명령어를 읽어오는데 어디서 읽어오냐 하면 어느 주소에 명령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프로그램 카운트에 들어있습니다. 또는 R7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이 메모리 주소입니다. 그래서 명령어 읽어올 때 항상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그 주소, 그 값을 메모리에 주소로 내보내서 메모리 읽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읽혀 오게 되겠죠. 그 실행하면서 프로그램 카운트는 1만큼 증가를 시켜 놓습니다. 따라서 다음 명령어 실행할 때는 또 1만큼 증가해 있는 주소가 메모리에 나가게 되겠고 거기에 있는 값이 또 읽혀 오게 되겠죠. 명령어가.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강제로 다른 걸로 바꾸는 겁니다. 매번 명령어 실행할 때마다 1만큼씩 증가해 갔는데 그게 아니라 강제로 다른 값으로 그냥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실행하는 내용은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지정되어 있는 주소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에 강제로 기록하는 겁니다. CPU 내부에서는. 따라서 그 지정되는 주소 값이 프로그램 카운트에 강제로 기록이 되게 되면 다음 명령 읽어올 때 어떻게? 당연히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그 주소를 메모리로 보내서 읽어오려고 하겠죠. 따라서 그 주소에 있는 명령어가 읽혀오는 겁니다. 그 사실은 분기 명령어는 실제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 카운트 레지스터 값을 강제로 다른 걸로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뭐 비교 명령을 이미 앞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기 연산을 하되 그 결과값은 그 다른 레지스터에 기록하지 않고 오로지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에 있는 N비트, Z비트를 새로운 걸로 그 결과에 따라서 갱신을 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비교 연산 자체는 회로상으로는 보면 이제 서브트랙터, 감산기 회로를 그대로 이용을 하되 빼기한 결과를 어딘가에 기록하는 작업은 빼버리고 그 결과 값에 따라 가지고 N비트와 Z비트만 적절하게 여기다가 연산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논리 회로로 만들면 되는 거죠. 논리 회로로. 어떻게 논리 회로로 만드는지는 나중에 이제 그 회로 만들 때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뭐 이 N비트는 여기 나오는 32비트 중에서 제일 상위 비트 값을 그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요 비트는. Z는 32개를 모두 AND를 해서 각각이 다 0일 때만 이게 1이 되도록 어떻게든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컴페어 명령어는 목적지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것이 없고 요것만 바뀐다 이런 얘기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빼기하고. 자, 이번에는 이제 else문이 있는 걸 한번 봅시다. else. 지금 같으면 이제 x 값이 15보다 크면 15로 바꾸고 y 값을 그렇지 않으면 x 값하고 똑같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y 값은 x와 15 중에서 작은 값을 여기다가 y에 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x가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15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y는 x 값을 그대로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어셈블리언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보면 이게 뭐 고도의 테크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몇 번 해보면 뭐 원리는 단순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현재 x 값이 15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 로드 명령을 통해서 x라고 하는 이 레이블이 있는 자리에 어떤 값을 읽어와서 R1에 넣고 그런 다음에 그 R1 값을 15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걸 하는 거죠. 즉 y 값을 15로 넣는 것은 일단 카피 명령을 통해 가지고 R2 레지스터에다가 15를 먼저 넣은 다음에 그 값을 스토어를 통해서 y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곧 y에다가 15를 넣는 겁니다. 그지? y라고 하는 그 레이블인 자리에다가 15를 넣는 게 되겠는데 이 작업은 x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15보다 작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직전에 컴페어를 해보고 그 결과가 음수이면 이걸 건너뛰라는 얘기입니다. 음수이면 이걸 건너뛰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항상 이 조건하고 이 조건 서로 반대 관계를 씁니다. 그지? 그래서 음수이면 이걸 하지 말고 건너뛰어라. else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는 자리로 else라고 하는 레이블 있는 자리로 건너뛰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작업을 실행하게 되겠죠. 근데 이걸 실행을 했으면 이게 만약 실행이 됐으면 이건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조건이 만족했으면 이걸 실행을 하되 이건 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했다고 하면 이걸 실행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 따라서 이걸 실행을 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y에다가 x를 넣는 작업을 하는 이 작업은 건너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에다 x를 넣는 것은 당연히 현재 R1에 들어있는 값은 x 값을 이미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R1에는 x 값을 이미 읽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R1을 R2에다 복사를 하고 R2를 Y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거 없이 그냥 스토어 R1을 Y에다 기록해도 뭐 똑같겠죠. 그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Y에다가 X 값하고 같은 것을 기록을 하는 것을 했는데 앞에 이 작업을 했다고 하면 순차로 내려와서 그러면 무조건 NZP 음수든 제로든 양수든 항상이죠. 항상 ADDR 위치로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그럼 요건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까 이것이 이제 네거티브였으면 그러면 이걸 하지 않고 else로 온 다음에 이걸 실행하고 당연히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f, else가 문장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하면 됩니다.